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요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학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수필가 최원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원현입니다. 네. 선생님은 문학평론가도 하시고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또 수필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협회 사무실로 나가고요. 네. 화, 수, 목, 금, 오전은 주로 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가은 한국수필 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잡지 편집을 하고 네. 또 제가 이제 교회 장로에서 교회 일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좀 여유가 없는 셈이죠. 네, 그러시겠네요.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려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6.25가 터지면서 전라남도 나주 애가로 피난을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태어났는데 돌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외조부모님 밑에서 중학교까지 자랐고 네.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서울 큰아버지 댁에 가서 신세를 좀 졌죠. 네. 큰아버님이 아주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서는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특별히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런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혼자 몸이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버거워서 네. 꿈을 꾼다든가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죠. 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글을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선생님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네. 사실 제가 어떻게 살았다기보다는 많은 주위의 도움 속에서 살았다고 봐져요. 네. 내가 모르는 그 절대적인 어떤 큰 힘이 나를 도왔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부모 형제 없이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저를 이제 돌아보면은 그나마 좀 참 장하다, 용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네. 역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랐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죠. 네,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이 참 대견하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문학에 입문하게 되셨는지요? 외롭고 또 어떤 정체모를 뭔가의 불안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 이겨내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다거나 또 글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 혼자 몸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네. 그 모든 걸 다 잊고 살았죠. 근데 네.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덕수궁 석조전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학 강좌를 한다는 신문 광고가 났더라고요. 네. 마침 제 직장에서 가깝고 그래서 네. 제가 바로 등록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성춘복 시인과 서정범 수필가를 만났습니다. 글쓰기를 잊고 있었는데 네. 그런 버리지 못한 미련이 생각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직장에서 가깝고 또 시간상으로도 되게 아주 좋아서 네.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낸 것이지요. 네. 그때는 원고지에 글을 쓰던 시절이었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다고 생각지도 않았었죠. 네. 하지만 이제 퇴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네. 그거를 다시 원고지에 정사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죠. 네, 그랬죠. 그거 참 힘든 작업이잖아요. 등단하고 나서 이 느낌이랄까, 글 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제가 37살에 등단을 했는데요. 네. 등단을 얼떨결에 했어요. 일찍 하셨네요. 제 강좌 첫날 서정문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편씩을 써와라. 그래서 한 편 써가지고 냈더니 그 다음 시간에 그걸 읽으래요. 네. 그 읽었더니 그거를 한국수필의 초회 추천작으로 이렇게 네. 올려버리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등단이 됐는데 네.
너무 쉽게 등단을 한 편이죠. 제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러나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등단이 되니까는 내 글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고 네.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네. 점 더 그 부담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노력파이신 것 같아요. 노력파라기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글이든지 20번 이상을 퇴고를 합니다. 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 이제 마감일 밤 12시가 다 되도록 끙끙대다가 네. 마감 지킨다고 11시 59분에 전송할 때가 많은데 네. 늘 그렇습니다. 20번 이상 그 퇴고를 한다는 말씀은 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내성적이어서 여자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숫기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는 얘기는 이제 숫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나요? 뭐 내기할 때 선생님하고 눈싸움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저 무조건 집니다. 네. 문학 강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직장에 다닐 때 한 3년 정도 야간 수필 강좌를 했고요. 네. 사이버 강좌도 했죠. 근데 네. 이제 그러다가 정식으로 강좌를 하게 된 것이 2008년도 8월 말로 퇴직을 하고 네. 이제 바로 9월부터 이제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네. 벌써 12년이 됐네요. 그래서 AK, MBC, 평창문예대학, 네. 강남 시니어 이런 데서 이제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특강이 많이 들어와서 네. 특강 다니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참 부지런하세요. 선생님 글이 교과서에 여러 편 실렸다고 들었는데요. 몇 편이나 실리셨는지요? 여기 이렇게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몇 편이나 실리셨어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햇빛 마시기, 네. 도덕 2학년 도덕의 기다림의 꽃, 네. 그리고 고등학교 문학상의 에세이, 네. 고등학교 교사지도서 문학의 기행수필의 맛과 멋내기,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하의 수필 문학의 특성,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과 연변 중학생들이 쓰고 있는 네. 그 중학생 장문에도 네. 행복한 책임감이 실렸고요. 네. 그 대학 수능 실전 모의고사 언어 영역의 땅 따먹기, 대학 수능 메가스터디 문학 375제의 살아보기 연습 같은 이제 네. 수필과 이론이 한 8편에서 10편 정도 실렸어요. 어떤 작품이 매력이랄까 또는 그 애착이 가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대표작이 이거다 그렇게는 말은 못 하겠고요. 네. 주로 내 삶의 이야기 중에서 아무래도 제 이야기 중에는 할머니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이모 또 근래 들어서는 이제 손녀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에 더 아마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집도 4권이나 되는데 네. 대표작으로 그렇게 선집을 낸 것이 아니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한 편씩을 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종소리라든가 먼저 좋아, 누름돌, 감자꽃 향기 이런 비교적 잔잔한 감동이 올라오는 작품들이 네. 저한테 이제 애착이 더 느껴지지요. 네. 가족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 중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시점이 언제이셨는지요?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제 문학 강좌로 접어들 때였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 하는 동안까지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쪽이었지만은 네. 문학 강좌를 하게 되면서 첫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네.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것이 정말 사랑의 빚이었구나. 네. 그렇다면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뭘까? 네. 내게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 뭔가를 갚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네. 문학 강좌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치유와 회복 또 행복한 글쓰기 이거를 이제 제가 주제로 해서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받은 것에 대한 사람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글쎄, 그게 글을 안 썼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은 사실 해보지 않았어요. 예. 단지 이제 그러세요? 또 지금처럼 글쓰기에 관련한 일들을 할 거라고도 네. 생각지 못했죠. 네. 그냥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처음 글을 쓰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강의장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많이 읽어라. 네. 우리가 삼다란 말이 있죠. 네. 그 삼다 이상 어떤 지름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을 읽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읽을 거리로서 네. 우리 언어 뱅크의 어휘력을 키우는 것. 네. 그리고 언제든지 생각한 것을 펜을 들어 쓸 수 있는 네. 그런 순간순간에 펜과 생각이 일치되는 그런 글쓰기. 네. 그게 아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20여 권의 책을 냈습니다마는 네. 낼 때마다 아쉬움이 많은 것은 좀 더 많이 공부를 했더라면, 좀 더 네. 많은 책을 읽었더라면, 네. 좀 더 많은 것이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네.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아쉽고 그러죠. 항상 메모 노트가 있어서 완성이 안 되더라도 일단 생각을 끄집어 내놓는데 네. 그 끄집어 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틈만 나면 다시 읽으면서 거기다가 가피를 하고 네. 수정을 하고 네. 첨삭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월간 한국수필 주간으로 계시는데요. 수필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필을 쓰면 수필 장르 전체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만일에 좋은 글을 쓰지 못해서 그걸 독자가 좋은 글을 읽지 못했다고 그러면 수필 문단 전체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학판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쓰라는 건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 사회가 실버를 바라보는 눈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불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이 이만큼 있기까지는 네. 뭐니 해도 실버들의 공이 아닐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한물 간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지요. 네. 이게 누구나 늙어가는 자연현상 앞에서 지금의 수고를 통해 내 늙음을 보상받는 것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과거는 다 잊혀지고 네. 현재만 중시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과거 없는 역사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물론 젊은 세대가 중요하지만은 네. 과거가 없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를 중시하면서 오늘이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공이고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현세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주인공이구나 하는 또 하나의 이해, 네. 그런 이해가 서로 함께 되는 가운데서 우리 아름다운 그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노력하면 문이 열린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모든 것이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끝으로 실버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네. 또 서로 아끼며 살아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너무 과거에 집착하려고도 말고 네. 또 과거를 무시하지도 말며 네. 젊은 미래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른도 존경받는 사회가 되겠죠. 네. 우리 말에 어른이 되면은 주머니는 열고 네. 1번 닫으라고 그랬죠. 네. 결국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오늘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수필가 최원현 선생님을 모시고 문학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작가에겐 정년이 없다. 죽는 날까지 쓰고 읽고 쓸 뿐이다. 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